안녕하십니까. 스파르타 토익 800 LC를 진행하고 있는 원정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많은 점수의 상승을 줄 수 있는 파트 3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파트 3가 거의 LC 점수의 40%를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공부하기도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는 기본 다지고 오늘은 그럼 파트 3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 유형과 문제에 맞춘 공부 방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문제랑 어려운 방법 아시죠? 문제를 미리 읽고 들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너무 청취 부분에 집중하면 잘못하면 답을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문제를 유형을 하긴 하겠지만 이거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찝어드리고 여러분이 약한 신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빈출 훈련 할 텐데요. 자, 이제는 신유형, 부유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신유형이라면 어차피 20%밖에 안 된다 그랬죠. 바뀌는 유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팔들이 전체적으로 시험을 잘 봐서 39문제나 되는 걸. 그래서 AC 100문제에 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설명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미리 읽고 들으면서 동시에 푼다 그랬죠. 파트 3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청취 위주로만 공부하면 해석은 많이 되는데 답을 틀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와 청취 중에서 문제에 대한 분류와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한 분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문제 유형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를 conversation이라고 하긴 하나 conversation은 대화 부분이고 답을 맞추기 중요한 건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뭐냐면 소위 general question.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정 말씀해드렸죠. general question 뭐냐면 소위 GQ라고 얘기를 해요. 기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주제, 목적, 장소, 직업, 언급, 뭐냐면 다음 주에 나온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제너럴 퀘션의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소는 어딜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는 어딜까? 누굴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예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죠? 복사. 이따 회의에 사용할 복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여긴 어딜까? 사무실. 이렇게 고르는 연습했죠? 자, 그런 식으로 주제나 장소나 목적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제너럴 퀘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면 문제에서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자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주는 문제 표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표에서 오늘 주문할 숫자는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 여자 성별을 구분하고요. 과거, 미래 특히 이런 건 비행기라든지 회의 시간이 바뀔 때 원래 하려던 시간과 나중에 할 시간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별이나 시제 그 다음에 세부출은 뭐냐? 다음 중에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거 신토에게 새로 나온 거라 했죠? 그렇지만 요걸 그냥 직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문맥상 이게 어떤 뜻인가 하기 위해서는 요 문제를, 요 표현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본문에서 나올 때 해석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고 있다가 녹음해서 연계해서 이 부분이 뭘까? 그래서 스페시픽 퀘션의 특징은 어떤 특정 부분, 문제에서 지정하는 부분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문맥상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크게 봐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두 개예요. 제너럴 퀘션, 전체적인 걸 보는 거. 그죠? 잠깐만요. 제너럴 퀘션, 전체적인 걸 보는데 주제, 장소, 직업. 오늘 요거 하나하나 보실 거고요. 스페시픽 퀘션, 여자, 남자, 과거, 미래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걸 보실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를 유형별로 보실 텐데요. 그러면 난이도가 센 문제와 난이도가 약한 문제의 차이를 보면서 이걸 한꺼번에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유형을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문제 유형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 난이도가 센 문제는 문제를 미리 읽고 들으면서 동시에 풀었잖아요. 그럼 우리 예제 풀 적에 난이도가 센 문제는 쉬운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하나 풀고 쉬고, 하나 풀고 쉬고, 하나 풀고 쉬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랑 녹음을 속도 맞추기가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난이도가 센 문제는 어떻게 돼요? 1번, 2번 문제를 읽었는데 여기서 한 문장에 두 개를 한꺼번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는 눈이 여기만 있다가 지나가서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문제 순서대로 나온 게 있고요. 뒤집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 뒤집으면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단답형이면 A, B, C, D 중에서 순서대로 나왔다 그래도 여기 1시, 2시, 3시, 4시 되게 근접한 내용들이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따로따로 보면서 훈련을 해드릴게요. 자, 난이도를 꼴 때 순서로 꽂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난이도를 꼴 때 어떻게 꽂는 경우가 있냐면 소위 어휘나 표현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살짝 했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자, 본문에 문제를 미리 읽고 들으면서 동시에 푸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한 개 나와요. 그럼 쉽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뭐요? 이 본문에 있는 단어가 도대체 답이 없어요. 왜? 여기 A, B, C 중에서 단어 겹치는 걸 싹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해석이 되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지만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동의 표현으로 바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보고 각각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해서 꼭 쉬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나오면 대부분 여러 개 중에서 고르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면 바뀌어 나오면 발음이 비슷한 걸 없애버리고 단어의 발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트 3에서 유형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General Question, Specific Question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한 번씩 봐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훈련해서 유형 그거로 끝이에요. 솔직히 문제 유형은. 근데 뭐냐면 얘네를 꽈을 적에 순서로 꼰다든지 어휘로 꼰다든지 요거를 종류별로 한 번씩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씩 유형 보면서 갈게요. General Question. 자, 뭐냐면 전체적이라고 그래서 General Question이라고 하긴 하나 대부분 첫 문장에 답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첫 문장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방향이 첫 문장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방향에 있는 걸 A, B, C, D에서 고르란 얘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했던 예제 기억나요? 저기요. I'd like a table for 5 please. 5명이 앉을 테이블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아, 식당이구나. 이렇게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저기요, 여기 207호실인데요. 그럼 아, 호텔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아. 여긴 어딜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 아, 이게 호텔이라는 걸 알려주는 다른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기출은 첫 문장에서 거의 80~90%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첫 문장에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맨 뒤로 뽑을 거예요. 왜? 중간에 스페시픽 퀘스천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너럴 퀘스천은 애매하면 나중에 고를 수 있으나 한 번씩 나온 애들, 여자가 부탁하는 거, 남자가 제안하는 거 이렇게 콕콕 집어진 애들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얘는 뒤로 뽑을 거예요. 처음에 못 맞추면. 근데 처음에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미리 읽고 돌으면서 동시에 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다 듣고 나서 3개를 고르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3세트씩 맞출 수가 없어요. 천천히 풀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진이 빠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듣고 다 해석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솔직히 토익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야 될 부분이 한 50에서 70%밖에 안 돼요. 근데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나오지도 않을 부분까지 전부 다 늘어서 진을 다 빼버리면 일단 정확성도 떨어지고 많이 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미리 읽고 돼요. 이 문제에 근거해서 여기에 답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걸 39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뭐냐면 속도랑 정확성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문제 유형 한 번씩 볼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는 훈련 한 번 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What about? 주제. What discussing? 주제. 이런 게 다 주제 문제예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문제는 뭐 마음 편히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그럼 문제를 읽어놨어요. discussing, what discussing 이렇게 될까요? 자, 요것만 하기 좀 그래서 그냥 2개 붙여놨어요. man like. 그죠? 자, 그러면 첫 문장을 듣고 맞출 수 있나 봅시다. Questions 1 and 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1번. Do you want to go to Jamie's Grill this afternoon? I heard they got a great review from the local newspapers. Do you want to go to Jamie's Grill this afternoon? I heard they got a great review from the local newspapers. 자, 요 문장 듣고 고를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괜히 좋아 보이죠? 자, 여자가 얘기하는 거, 야, 우리 신문에 났던데 제이민스 그릴이라는 식당 한번 가볼까? 가 저녁 예약이 날까요? 로컬 식당이 날까요? Do you want to go to Jamie's Grill this afternoon? 야, 오후에 식당 가볼까? I heard they got a great review from the local 야, newspapers. 그 식당 새로 생겼는데 되게 맛있대 라는 건 이쪽이 낫다는 얘기죠. 자, 바로 들어볼게요. Actually, I went there with my... 자, 앞에까지 다시. I heard they got a great review from the local newspapers. Actually, I went there with my colleagues before, but didn't like it at all. The price was too expensive and the service was too slow. The food tasted good, though.
자, 오늘 이 문제는 상관없지만 food tasted good 하면 quality란 패러프레이징이 됐네요. 자, 오늘은 제너럴 퀘션만 볼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보면 자, 식당이라는 단어를 듣고 야, 근처에 식당 가볼까를 여기서 고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뒤에서 자, 내가 친구랑 가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을 듣고 이걸 고르시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을 듣고 잡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장소랑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장소 직업은 좀 간단한 표현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장소랑 직업이랑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식당도 있지만 박물관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뭐 비행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나온 기출 단어를 외우시면 웬만한 장소 직업은 다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본 단어를 외우셨으면 새로 나온 단어는 이건 아마 알고 있는 단어에 근거해서 어딜 거야 라고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장소 직업별 단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제너럴 퀘션은 첫 번째 힌트 대부분 첫 문장을 듣고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자 가볼까요? 자 예제는 뭘까요? 자 문제 간단해요. Where? 자, what do they do? 요거는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do처럼. Who? Man. 자, 요거 볼게요. Who is the man speaking to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잘 볼게요. Who is the man? 하면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Who is the man talking to? 남자랑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건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문제를 읽다가 헷갈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또 who, man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who 한 다음에 차라리 그냥 여기다 woman이라고 본인이 쓰시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는 게 더 나아요. 녹음 들 때 헷갈리니까.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문장을 듣고 여기를 맞출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스크립이 있지만 스크립 보지 말고. 자, 들어볼까요? Thank you for coming. 자, 예제라는 부분을 들어야죠. Example 2. Thank you for coming. My name is Sue, and I'm the curator of the Modern Art Wing. Thank you for coming. My name is Sue, and I'm the curator of the Modern Art Wing. 자, 나는 솔직히 큐레이터란 단어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 맞추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말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큐레이터가 나오는 장소는 박물관밖에 없어요. 바로 들어볼까요? Here is the... 자, 볼게요. My name is Sue, and I'm the curator of the Modern Art Wing. 자, 그럼 볼게요. 아직 큐레이터가 우리나라 말 큐레이터지만 이 아트 작품을 매입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요것도 솔직히 요런 걸 별관이라고 해요. 윙 자체는. 근데 Modern Art Wing 하면 근대 미술관. 예를 들어 이집션 윙 하면 이집트관에서 박물관에 있는 그 한 칸 한 칸의 전시관을 갖다가 윙이라고 해요. 자, 괜찮죠? 자, 뒤에 문제는 딴 거랑 연결되니까 지사하게 보지 않을 거고요. 자, 바로 가보자. 자, 이번에 who를 한번 볼까요? Who mostly likely are the speaker? Who speakers예요. 자, construction worker, business owner, shoppers at a department store, government official 단어돼요. 요거는 공무원이란 단어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되셔야 되는 특히 장소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자, 바로 가볼까요? Example 3. Once that shopping mall is complete, we would have many more customers in our restaurants. Once that shopping mall is complete, 쇼핑몰 듣고 무조건 C번 고르시면 안 돼요. 쇼핑몰이 완성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 보시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once that shopping mall is complete, 야, 저 쇼핑몰이 완성되면 말이야. once that shopping mall is complete, we would have many more customers in our restaurants. We would have many more customers in our restaurant. 야, 우리 옆에 저 쇼핑몰 완성되면 우리 식당에 사람 되게 많이 늘겠다. 자, 그러면 여기를 주관식으로 한다면 얘네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레스토랑이니까 레스토랑 오너즈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 레스토랑 오너즈가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We would have many more customers in our restaurants. The business will be booming. 그럼 선생님 오너즈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네 개 중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가장 근접한 게 B번이란 얘기예요. 다시 들어볼게요. Once that shopping mall is complete, we would have many more customers in our restaurants. The business will be booming. 괜찮죠? 자, 비즈니스가 잘 될 거야. 자, 요 네 개 중에서 이걸 듣고
지역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역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자, 제너럴 퀘션. 전체적으로 반대 어떠세요? 자, 이제 스페시픽 퀘션을 하기 전에 제너럴 퀘션은